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둥의 부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둥의 건널비 구하기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오늘은 부피입니다. 자, 부피라는 말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건널비라는 것은 어떤 입체 도형이 있을 때 그 입체 도형에서 겉으로 보이는 부분, 그것이 건널비라고 있잖아요. 그쵸? 그 건널비를 찾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부분. 그 넓이를 찾는 게 건널비라고 있어요. 그럼 부피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건 알고 있도록 하세요. 부피라는 것은 공간이야. 됐어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우리는 부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간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어요? 평면에서 높아진 게 공간이잖아. 입체도형이 바로 공간이잖아. 맞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기둥의 부피를 구하기라고 하면, 이 기둥이 공간에서 얼마를 차지하고 있을까, 그 영역을 한번 구해보자는 것이 바로 부피예요. 됐죠? 부피 공식은 바로 쓸 수 있어요. 기둥은 원기둥, 각기둥 있죠? 신경 안 써도 돼요. 지난번에 건널비 구할 때도 똑같았잖아. 얘 똑같아요. 기둥의 부피는 바로 밑넓이, 아까 밑넓이가 차지하는 거라고 했잖아. 밑넓이가 점점 쌓여서 공간을 차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피라는 것은 밑넓이 곱하기 바로 높이예요. 얼마만큼 높이까지 오르냐에 따라서 바로 부피가 형성돼. 영역을 차지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끝. 이게 전부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 직육면체를 하나 그려줄게요. 이렇게. 자, 이 직육면체 그려놨어요. 요 가로 길이, 이 밑면 있죠? 밑면. 이 직사각형입니다. 직육면체니까. 요 밑면이 직사각형인데 이 가로 길이를 3cm, 세로 길이를 4cm, 그리고 높이를 2cm라고 합시다. 2cm의 단위는 cm, 얘도 cm. 됐죠? 여기 2cm예요. 2. 자, 부피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부피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밑넓이가 2cm만큼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이 영역을 그리면서 쭉 올라온 거예요. 책장을 자꾸 쌓아 올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 그게 부피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면 밑넓이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대로 위로 올라왔잖아. 이게 그대로. 그래서 부피는 볼륨이라고 해서 보통 V라고 씁니다. 이 부피는 얼마냐 봤더니 가로 곱하기 세로, 이게 밑넓이잖아. 밑넓이가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3cm 곱하기 4cm, 그리고 그게 높이만큼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2cm가 되는 거예요. 높이 2cm 올랐으니까 이게 영역인 거야. 공간 차지하고 있는 영역, 공간. 됐죠? 자, 그러면 3, 4, 12, 12 곱하기 2니까 24가 되겠죠? 단위는 뭐지?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 3번 곱했죠? 그래서 세제곱 센티미터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영역을, 부피는 단위를 3번을 곱했기 때문에 세제곱 센티미터고, 넓이는 몇 번 곱했어? 2번 곱했죠. 그래서 제곱 센티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제곱인지 알아야 돼.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다시 말하면 길이를 2번 곱했기 때문에 제곱이 붙는 거고, 부피는 길이를 3번 곱했어요. 1번, 2번, 3번. 그래서 세제곱 붙는 거야. 됐죠? 단위가 센티미터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만약에 밀리미터면 세제곱 밀리미터, 넓이면 제곱 밀리미터. 요거 이해 갔죠? 왜 제곱이고 세제곱인지. 길이는 곱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센티미터, 센티미터, 센티미터 더하더라도 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센티미터라고 하는 거고, 길이는. 알겠죠? 오케이. 단위 개념 정확하게 알고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기둥의 부피는 이거예요. 끝났어요. 원이든 뭐든 다 끝났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교과서 문제 갖고 같이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는 천재고요. 페이지는 226쪽입니다. 예제 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요거 지우도록 할게요. 풀이과정 나온 거는 이렇게 지울게요. 지금 보니까 요거 사각기둥이죠? 보니까 여기 직각이고 요 직각이에요. 됐어요? 근데 직사각형은 아니죠? 여기는 4고 밑에는 6이니까, 그죠?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모양의 사각기둥인 거죠. 그러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바로 부피라고 했어요. 공식부터 항상 쓰세요. 처음에 안 될 때는 공식 쓰는 연습을 잘 하세요.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얘는 사다리꼴이죠. 직각이고 요거 두 개 평행하다는 뜻이야. 직각이니까.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니까 밑넓이부터 곱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그리고
요거 2개, 밑변 2개 4죠? 4 더하기 6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죠? 그리고 높이가 3이라고 되어 있죠. 직각으로 표시됐으니까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죠. 이 밑넓이요. 요만큼이 밑넓이에요. 이렇게. 그죠? 여기 네모친 게 밑넓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곱하기 높이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10이죠. 이것들이 착착착착 쌓아 오는 거야. 종이가 쌓아 올린 것처럼. 알겠죠? 여기 있더만 여기 밑에도 올라갔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됐죠? 그래서 여기가 10cm가 된다. 자, 그러면 요거 10이죠? 더해주면 10.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3 곱하기 10.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니까 5가 나오죠? 곱해주니까 150 세제곱 센티미터다. 부피는 길이를 몇 번 곱했다? 3번 곱했다. 그래서 세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단위가 센티미터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고.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이번에는 예제 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거 원기둥 나왔어요. 자, 이것도 역시 가리도록 할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원기둥이든 뭐든 기둥의 부피라는 건 아까 말했어요. 뭐라고? 부피는 써줄게.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그쵸? 근데 얘는 원이죠. 원이니까 원의 넓이가 필요하죠. 원의 넓이 공식 어떻게 되지? 그렇죠. 파이 r 제곱이죠. 아직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높이는 8이야. 꼭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파이 r 제곱인데 r이 5죠. 5제곱하면 25죠. 곱하기 높이는 8이고요. 그러니까 8, 5, 40에 8이 16. 그러니까 200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쓰면 되죠. 그죠? 이 파이를 빼먹고 틀리는 학생들이 있어. 조심하세요. 항상. 원 나올 때는 항상 조심하세요. 이게 정답이 되지. 엄청 쉽죠? 거의 날아갈 정도죠. 오케이.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자, 페이지는 227쪽입니다. 227쪽이에요. 자, 1번. 다음 그림과 같은 각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 약간 찌그러졌죠? 그냥 보세요. 양가로 1번은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쵸? 요 밑넓이 구해서 높이 구하면 끝내니까. 그쵸? 삼각형이라는 거 기억해두고. 자, 2번과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 지금 요 삼각형 있죠? 여기 삼각형하고, 위쪽 삼각형하고 나눠져 있는 상태죠? 오케이. 자, 그러면 2cm는 요걸 말하는 거네. 맞죠? 요 높이. 요 삼각형에서 요게 2라는 거예요. 요게 2. 그쵸? 직각이고, 여기 밑변이 공통인 거죠. 이렇게. 이해갔어요? 요거 삼각형하고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 이 5cm는 이 밑변이 5로 공통이고, 요 삼각형의 높이는 2. 그리고 요게 높이가 3이라고 했죠. 여기. 그죠? 그리고 이 사각형이 된 거죠. 이렇게 사각형입니다. 이거 이상하게 생긴 사각형이죠. 사각 기둥이에요. 한마디로. 요거랑 합동이고 평행하니까. 그죠? 두 빗면이. 그래서 이상한 사각형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각 기둥이다. 그 사각 기둥의 높이는 7이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줄 알으란 얘기야. 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삼각 기둥 하나 부피 구하고 이쪽에 있는 삼각 기둥의 부피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가 갔죠? 자, 그러면 이쪽부터 하나 해봅시다. 이쪽을 부피를 V1, 이쪽의 부피를 V2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럼 V1은 자, 삼각형의 밑넓이가 필요하죠. 밑넓이니까 2분의 1이 필요하고요.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5죠. 5 곱하기 높이는 2라고 했어요. 삼각형의 높이가 2. 됐죠? 그리고 이 사각기둥, 이 삼각기둥이죠. 어차피 삼각기둥의 높이는 7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7호 35 세제곱 센티미터가 될 거고요. 이번에 이제 V2를 또 배웁시다. V2는 이 삼각형이죠. 역시 2분의 1이 필요하고요. 밑변이 5고요. 높이는 3입니다. 그쵸? 여기 3이에요. 3. 그리고 높이는 역시 7입니다. 이 삼각 기둥의 높이가. 그죠? 전체 사각 기둥의 높이와 같죠. 아까 요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약분이 안 되네. 이렇게 돼서 5, 3, 15에다가 7을 곱하니까 35에다가 1이니까 105가 되는 거죠. 105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죠. 맞죠? 자, 그럼 얘랑 더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V는 V1 더하기 V2와 같은 거니까 여기는 35 더하기 2분의 105 하면 돼요. 그쵸? 그래서 얼마냐? 2분의 요거 70이죠? 70을 더해주니까 175 세제곱 센티미터다 하면 정답이 되겠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연습 잘하세요. 자, 1번이었고요.
다음 2번 봅시다. 2번입니다. 다음 근위과 같은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거는 여러분 해보세요. 너무 단순하니까. 요거 같이 볼까? 얘도 어때요? 이걸 니오는 것밖에 안 되죠? 이 원기둥의 높이는 8이고 요 지름이 4죠? 그러니까 반지름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쵸,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원기둥의 부피 V는 쓸 수 있겠죠. 어떻게 쓰면 된다? 파이 R제곱 곱하기 높이를 보통 H라고 써요. 이거 알아두세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제부터 이렇게 기호 쓸 줄 알아야 돼. 는 파이 R제곱 썼잖아요. 반지름 2니까 2는 4파이 그리고 높이는 6. 그래서 얼마더라? 6, 4, 24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그러면 정답이 나오지. 아주 쉽죠?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자, 2번이었고요. 다음 3번 봅시다. 3번입니다. 전개도가 오른쪽 근위과 같은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전개도에 이용해갖고 넓이 구하는 거랑 비슷하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죠? 똑같습니다. 얘도. 이 원기둥에서 이 직사각형이잖아요. 이 직사각형에서 이 가로의 길이는 이 원둘레의 길이와 똑같아야죠. 맞아요? 원둘레 공식 어떻게 돼요? 2파이 R이죠? 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하면. 반지름의 길이만 안다면 넓이 구하는 거 문제 없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요것만 해주면 되죠? 이 6파이 필요 없고. 그래서 솔루션. 높이가 필요해요. 반지름 R이 필요해요. 그래서 6파이는 원둘레의 길이는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와 같기 때문에 6파이예요. 그래서 2파이 R과 같더라. 맞죠? 그래서 파이 지워지고 2는 2, 3은 6. 아, R은 3이네. 요게 3 나왔어요. 그럼 반지름이 3이니까 이제 밑넓이 구할 수 있죠. 아, 따라서 부피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와 같아요. 그래서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3이니까 요게 3이잖아요. 그래서 3, 3은 9 곱하기 높이는 5죠. 그죠? 이렇게 해서 5, 9, 45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하면은 정답이 되지. 엄청 쉽죠? 자, 이런 거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오케이, 오늘 또 수고했습니다.